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2년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처 선임 입학사정관 차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찍은 8시 반부터 이 체육관에 와서 미리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열정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공 진로 탐색 프로그램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에서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와 40개 학과가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셋째 마지막 날로서 인문대학 6개 학과, 그리고 사범대학 3개 학과, 예술대학 2개 학과 등 총 11개 학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차려진 상차림 충분히 만끽하시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안국신 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신광영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다빈치 꿈찾기 운영위원장 박창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유권종 인문대학 학장님 오셨습니다. 구희산 사범대 학장 오셨습니다. 사진학과 이용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김종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입학처 이창규 처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전체 일부 행사와 오후부터 밥학관에서 각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2부 행사로 나뉩니다. 먼저 간단한 오늘의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순서는 총장님의 환영사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김종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행사의 의의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대학 학장님과 사범대학 학장님께서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에 대한 간단한 PT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처장님께서 중앙대학교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부 순서가 끝납니다. 이렇게 1부 순서가 마치고 나면은 점심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한 다음에 건너편에 위치한 법학관 건물로 이동을 하여 각 학과별로 준비한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1, 2, 3지망을 참조해서 학과 강의실에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부 순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안국신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전국의 고등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총장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자기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전국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협의회 김종우 회장님을 비롯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격려차 와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생들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열린 우리 대학의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서울의 도로가 잠기고 산사태가 난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올해처럼 3일 동안 우리 대학을 방문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찾고자 모여드는 학생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대학 경영 환경이 여러모로 어려워진 만큼 올해는 행사 규모를 줄여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작년에 보여주었던 여러분 선배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상기되어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규모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 꿈찾기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키우고자 하는 우리 대학교의 목표를 예비 대학생부터 적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아까 이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교 100주년인 2018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기업 부산재단을 지원하려 학문 단위를 시대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첨단의 교육 인프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바른 인성과 융합 지식을 가진 창의 인재, 한마디로 명품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중앙대학교의 노력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목표와 동기가 뚜렷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는 학생 여러분이 희망하는 학과와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 진학 후에 자신이 세운 목표를 흔들림 없이 그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빈치 꿈찾기를 위해 오후에 고려대학 각 학과 교수님들의 직접 나오셔서 학과와 전공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학 진학에 대한 목표와 동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어떤 노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직원 선생님들, 조교들,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상담도 해 줄 겁니다.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내용이 풍부한 학과 소개서를 발간하고 전공 탐색 동영상을 제작하며 찾아가는 입학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여러분의 꿈찾기에 앞으로도 동참할 것입니다. 열정과 꿈은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빈치 꿈찾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부푼 열정과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든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든 간에 저희 중앙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앞날에 밝은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에 소속된 인문사회계열 신광영 부총장님께서 간단한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예정이 없던 그 순서라 간단하게 여러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인문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예술계 기계학과.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아주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60년, 70년 삶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가 이 체육관에 더 온도를 뜨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대학이라는 공간,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일컬어지는 지성인으로서의 미래의 대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진로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 개의 학과 소개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리고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엮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귀중한 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보고 확인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동료, 친구, 후배, 그야말로 많은 주위의 학생들에게도 들려주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김종우 회장님을 모시고 전공 탐색, 진로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김종우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중앙대학교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입학 처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게 작년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이 비가 오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좋은 걸 얻어갔다 그런 겁니다. 이게 작년의 모습입니다. 올해도 와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 있네요. 올해도 저희 학교에서도 이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도 지금 와 있을 것 같은데 3대1의 경쟁률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들을 먼저 보내자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발되어서 온 학생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여러 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너무 학생들에게 많이 알찼다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와 있는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든 고민이 뭐냐? 첫째,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학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내비게이션에서 어디에다가 찍겠습니까? 예, 그것을 찾아보려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되죠. 낮은 성적이라든가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지키기가 힘들어서 결국엔 지킬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자, 경찰이 되려면 어느 과목을 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가정적으로도 힘든 나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는 친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요. 괜찮은데 아빠 새엄마가 생활비를 많이 안 주셔서 할아버지가 일하고 내고 있어요. 친구를 못 사기에 힘이 들어요.
정말 이런 학생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후회가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꿈이 없는데 꿈을 갖고 싶어요. 아직 꿈에 대해 확실히 안 서는데 정말 이게 내 꿈인지 알고 싶어요. 자, 대학에 진학할 경우 나는 그 대학에 내가 제일 적성에 맞는 곳에 전공하고 싶어요. 또 어떤 학생은 목표로 찍어둔 곳이 없어요. 스튜디오스나 약사 말고도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요. 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해변가에 해수욕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나 성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선생님도 꿈이 뭐였느냐? 선생님도 어릴 때, 여러분만 할 때 면석이가 꿈이었습니다. 면석이란 말이 이해가 되나요? 서울 같으면 동석이었어요. 구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꿈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학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여러분 꿈이 또 바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2학년 학생이 3학년 올라가면 또 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이나 선배님들 중앙대학 학생들하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중앙대학에서 맞는 중앙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지도 한번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창의성이 뭐고 잠재력이 뭔지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진로 탐색을 통해서요. 내 꿈이 무엇인지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중앙대학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학생이 이런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전공 진로 탐색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항상 경영학과 강고 홍보학과를 들었고 컨설팅 물어보고 다녔지만 경영전략 세부 전공하신 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곱하기 10,000배가 반가웠죠.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다. 전망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어떤 거 하면 좋다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나중에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미리 해주셨고요. 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고 무려 전화번호까지 주셨어요. 아직 문자를 못 드렸는데 내일 요금 충전하고 문자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학생들 궁금한 게 있으면 꼭 교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볼수록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이신 응용통계학과 박창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의 의의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이십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사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 행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젊은 학생들이 꿈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방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찾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의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이나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의 취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우리 대학과 오늘 참가한 학생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대학이나 기타 매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진학이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학이나 입시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진학을 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학과와 전공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전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3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각 전공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중앙대학교의 비전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를 좀 더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희망학과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이 꿈찾기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왜 참석을 했느냐? 여러분들 사실 이 전공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 아주 대표적인 몇 과를 예를 들어보면 국문학과다.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더 짐작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국문학과의 강의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다. 훨씬 더 발전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또는 뭐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철학과도 마찬가지죠. 사진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의 제목만을 통해서도 무엇을 아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대학에서 내가 들어와서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대학 탐방을 통해서 이 대학 생활에 짧지만 다양한 체험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희망학과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런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는 각 단과대학에 대한 소개를 우리 학장님께서, 또 우리 중앙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입학차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시부터 1시간 동안은 이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시 10분부터 1시간씩 3번에 걸쳐서 3개 학과를 탐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3개 학과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과에 대한 내용을 들을 텐데요. 거기에서는 학과 소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취업이나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학과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게 되겠고, 그 장소는 303동 법학관 해당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조하실 수 있고, 또 장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학과의 강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16시 10분부터는 그 학과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이나 좀 더 많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같은 장소에서 우리 해당 학과의 대학원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고, 입학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은 입학처에서 이 상담을 하는데 장소는 301동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사항은 학과 강의 탐색은 자유롭게 3번을 걸쳐서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사진에 지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빈자리가 없으면 우선 다른 학과 강의실을 이용하시고, 꿈을 찾는 다빈치 학과 소개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의 수강 후에는 참가 신청서를 해당 강의실에 꼭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가 3장 있죠. 그래서 3개 학과 탐방을 한 후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는 참가증을 발급하게 되겠는데요. 참가증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8월 중순 이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접속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고, 이 내용 8월 초 안내 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대학교 캠퍼스 안내입니다. 이것이 전체 중앙대학교 캠퍼스고, 여기가 중앙대학 병원이고, 이쪽이 현재 여러분들이 위치한 이 강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3교고등 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후에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303동 법학관 건물로서 여러분들이 전공 소개를 하고 학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이 종합예술관인데, 여기에서 입학 상담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소개 성과를 거둬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가 신청서에 대해서 혹시 무엇인지 모르고 오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사이트에 참가 신청서를 미리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학생도 있을 텐데, 만약에 참가 신청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동할 법학관 강의실 강의동 가셔서 504호가 있어요. 5층에 504호가 있으면 거기에 본부 강의실이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그 양식을 받아서 써주시고, 인적사항을 써주시고, 각 학과별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 있는 참가 신청서를 반드시 그 통에다가 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참가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참가증을 직접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8월 말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려면 저희가 8월 달에 그거를 발행을 할 테니까 반드시 오늘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대학 유권정 학장님을 모시고 인문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소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인문대학장 철학과 교수 유권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입학에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도록, 특히 그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때에 만일 인문대학을 이제 선택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에 인문대학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인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인문대학에서 이제 어떠한 학문을 이제 접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 겸 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사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인문대학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와 인문대학 학과 소개, 교우의 학생회 이런 거 이제 대략적으로 학교에 관한 소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가서 인문학이 왜 중요한가, 인문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그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우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앙대학교와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되신 것을 상당히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인문대학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21세기는 인문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이죠. 19세기가 실증과학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언어학의 시대, 그리고 또 21세기는 마음을 연구하는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시대가 한때 풍미했었지만은 이제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에 진학을 하든 아니면 인문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든 간에 인문학을 연마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닦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큰 꿈을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아주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교육과 그리고 학교의 그 장학제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인문대학의 교육 목표를 간단하게, 이것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대학에서 세우고 있는 교육 목표는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의 미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런 그 발전에 이바지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적인 목표로서 첫째, 실사구시적인 인문학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입각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 둘째가 진취적인 학문 탐구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과 조화를 구현하는 국제적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 인문학을 통해서 이 세계 여러 곳에서 또 인간 생활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지혜를 육성하는데 인문대학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인문대학은 다음과 같은 학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인문대학으로 개편이 되면서 전체 10개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학과 구성은 4개 학과와 여기 보시듯이 2개의 문화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문화학부 속에서는 유럽 문학부에는 독일어 문학 전공, 프랑스어 문학 전공, 그다음에 러시아 문학 전공이 있고요. 아시아 문화학부에는 일본어 문학 전공, 중국어 문학 전공, 그리고 비교 문학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이렇게 4개 학교가 있어서 전체 10개 전공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현황은 이제 각 과별로 학과 소개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돼서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전체 90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교육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그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 90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멘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진로와 학업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현황은 전체 1782명으로 2012학년도 1학기에 총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학과별로는 국문학과는 303명이고요. 영어 영문학과는 558명, 유럽 문학과는 378명, 아시아 문학과는 284명, 철학과는 123명, 역사학과는 136명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대학교에서는 이 학원 말고도 학과별로 학생의 자치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학생 동아리가 있어서 여기서 또 다양한 학업 외에 뭐 취미라든지 기타 재능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는 상당히 민주화가 잘 돼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의 그 의사표현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떠한 뭐 불만이 있거나 또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행정실이나 학교 본부에서 수용을 해서 고칠 건 또 고치고 반영할 건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끈끈한 선후배 관계를 또 하나의 어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대학교 입학하시면은, 그리고 특히 인문대학에 입학하시면은 이 동문 선배들로부터 굉장히 아주 든든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동문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졸업 동문들이 동창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진로에 대한 도움도 주고 많은 그런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많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인문학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의 그런 내용에 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격언들을 한 2개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바로 공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욕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어짐과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어디를 가나 또 어느 누구와 어울리거나 또 어느 때에 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소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라든가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최고의 것, 이것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대학을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인문대학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관련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떻게 취직 잘하는 데라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 전반입니다. 인생 전반을 얼마나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방향이나 목적이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대학 들어오면은 360도로 다 갈라져서 나갑니다. 거기에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의 이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각자의 독특한 분야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성공하고 또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대학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그래서 인문대학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바로 앞의 미래, 취직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자리를 찾으냐, 그것보다는 더 길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고, 그리고 그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공간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 생각마다, 여러분의 그런 이 느낌마다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리얼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또 자기 진로를 설계를 하고 인생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희망찬 세계가 각각 다양하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설계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만난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인문학은 이 과정에 필수적인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문대학에 입학해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지혜를 접하고 또 훌륭하게 각자 닦아나가기 바랍니다. 인문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들은 언어와 또 문학과 역사와 또 철학, 문화, 사실 인간 생활의 이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또 인간의 그 최고의 그런 이 경지까지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문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학문들에 쌓인 매우 길고 풍성한 전통들이 여러분들에게 값을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지혜를 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인문대학의 각 학과에서 그 교수님들과 만나서 강의를 듣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담도 하시면서 이러한 지혜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만 드리면은 인문대학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가 세 가지 층으로 이제 구분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대학에서 취급하고 있는 학문적 진리는 다 똑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자연과학대학에서 취급하는 진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에서 다루는 진리는 이 물질 영역의 진리를 넘어서서 그것과 관계는 하지만은 거기에 꼭 귀속되지 않는 이 정신 영역과 영혼 영역의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영역의 진실을 보는 눈이 육신의 눈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정신 영역과 영혼 영역을 다루는 이 눈은 마음의 눈이고 영혼의 눈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이 인문학을 통해서 개발되면은,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단계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의 눈으로 보고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면서 별로 관련이 없던 것,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철학의 눈으로 보고 또 인문학의 눈으로 보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으로 단계로 가면은 그것은 이제 세상을 하나로 이렇게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요거는 이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뽑은 글귀인데요.
몸은 앓음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한다. 앓음을 시도하면서 몸은 스스로를 높이 끌어올린다. 이식하는 자에겐 모든 충동이 신성한 것이 되고 높이 끌어올려진 자에겐 영원히 즐거운 것이 된다. 여러분들이 인문대학을 선택 인간의 그러한 이 차원 높은 지혜와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행복한 인생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범대학 구희산 학장님을 모시고 사범대학에 대한 소개를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의 말씀을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범대학장 구희산입니다. 사범대학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인사말로 대신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교사로서의 전문직 소양구비, 전문 지식과 함께 인격을 쌓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영어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개발 전략연구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참 세상의 길, 중앙대 사범대학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의 교육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인격 발달과 능력 신장에 기여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에 관한 제1원과 실제를 학습하고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품을 형성함으로써 유능한 교사와 사회 전반의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교직 과목 이론과 실천을 습득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과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교사로서의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과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학과는 김동민 교수님을 포함하여 11분의 교수가 있고 유아교육과는 조영숙 교수를 포함하여 5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체육교육과는 유진 교수를 포함하여 7명, 영어교육과는 차경환 교수를 포함하여 8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교직 담당자를 포함하여 모두 32명의 교수가 사범대학 교과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현황입니다. 교육학과는 1학년 34명을 포함하여 총 126명, 유아교육과는 33명을 포함하여 114명, 체육과는 37명을 포함하여 168명, 영어교육과는 50명 포함하여 179명, 총 597명이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각 학과별로 소개했겠지만 여기선 간단하게 개괄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는 1947년 사립대학 중 최초로 만들어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교육 전문가를 배출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교육학과는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과 교육 현장의 실제 학습을 통해 이해력과 창의력,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11분의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는 교육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각종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교육과입니다. 육아교육과는 중앙대학교의 모태 학과로 오랜 역사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자본과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의 얼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16년 설립된 중앙유치원을 시작으로 하여 1922년에 육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앙유치사범과를 두었고, 이것이 1928년에 중앙보육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명신 박사에 의해 중앙보육학교가 19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로 1947년에는 중앙여자대학으로 변경되었다가 1948년 8월에 남녀공학인 중앙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뿌리는 곧 중앙유치원이며 중앙대학교 내에서 육아교육과가 가지는 정체성과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입니다. 체육교육과는 1960년 3월 물리과대 2학부 체육과로 인가 설립되었습니다. 임용고사를 대비한 교재기론, 전공이론 및 실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교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정규 교과 외에 각 스포츠 종목으로 조성된 동아리를 대외적인 활동 및 학교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실기 실습 대회를 개최하여 학년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맨십을 기르고 동학예 훈련 등을 통해 강인한 정신과 고도의 실기 기술을 습득하는 등 체육교사 및 전문 지도자로서의 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으며 전인교육의 커리큘럼에 중점을 두어 이론 및 실기 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스포츠 업체와 연계하여 현 시대의 사회적 스포츠 경험과 위상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생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 직접 접목함으로써 수업을 통해 학습한 것을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과입니다.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는 1968년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영어 전공으로 설립되어 서울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영어교육과 중 하나입니다. 21세기에 요구하는 전문적인 영어교육 전문가가 지니할 제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습은 물론이고 학부 4년간 영어 구사 능력, ITC 능력 등을 최대한 배양할 수 있는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4학년 1학기에는 실제 현장 교육 실습을 통하여 전문 지식의 습득을 도모하며 교사가 되었을 때의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학금 제도, 해외 대학과의 교환 학생 교류, 다양한 학술 지원, 현장 체험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교육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에서 운영하는 임용고시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을 위한 교원 임용고시 준비반은 영상만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으로 오직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 및 교육학 시험에 대한 학습 향상과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대 교원 임용고시반은 유망한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교육자 양성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호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범대학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학과 설명회 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사범대학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1부 마지막 순서로 중앙대학교 입학처장님이신 이창규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중앙대학교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한 간략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아주 잘하면 5분 안에 끝나고
대답을 잘 안 하면 50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5분 안에 끝나기를 원하세요? 네,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는 1918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이 되면 개고 100주년이 됩니다. 2008년에 두산그룹이 이 중앙대학교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엔진을 달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 매우 강력한 엔진이어서 지금 중앙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리드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은? 네, 오늘 질문을 제가 3개를 할 텐데 첫 번째 대답은 약간 약했어요.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최근 4년 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했는지를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게 옛날 교육사고요. 이게 새로운 교육사입니다. 이게 옛날 공간으로 쓰는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대학이 됐습니다. 이게 옛날 병원이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입니다. 옛날 약대병원 새로운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올해 28 동영정대원의 이만큼 이제 2차 수술을 수술하게 이 중앙대학교의 특징은 중앙대학교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과 예술이 가장 잘 융합된 멋진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의심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똑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린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여러분의 꿈에 가장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 대학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중앙대학교가 함께 동참을 해갈 겁니다. 여러분과 중앙대학교가 만나서 같이 꿈을 이뤄나가는 그날까지 중앙대학교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과 예술이 어울려진 대학 어디일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오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진지하고도 즐거운 기분으로 학과 소개와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물어보세요.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끝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맛있는 점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KFC에서 6,200원짜리 징거 세트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 안내입니다. 오늘 학부모님 차로 오신 분들, 교사분들께서 차를 가져오셨을 때 나가실 때 나눠드린 전공 책자를 보여주시면 무료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입학 상담은 301동 건물 대극장에서 4시 1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학과에서는 학과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들께는 입학에 대한 점수나 전형에 대한 상담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시 10분부터 대극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가 신청서는 법학 500서 본부 강의실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각 학과 강의실에서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남은 시간 충분히 즐기시기 바라고요. 끝나면 다 해산이고 이 자리에 다시 오실 필요